자소서 얘기를 해보죠. 이력서 양식은 인적사항, 전공, 주요 경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죠. 인적사항은 그냥 인적사항 쓰시면 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 학교 어디에서 뭘 했는지, 네. 전공은 뭐 배웠는지 쓰시면 되고, 특별히 내가 뭐 검정고시 출신이다 그러면 그냥 검정고시 출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그렇죠. 아 저는 이거 네. 자소서 쓸 때 좀 헷갈렸던 게 저는 주요 경력란에 네. 타 공채에 붙었던 걸 안 썼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건데 뭐 유달리 이렇게 눈에 띌 만한 경력사항이 없다면 타 공채에서 합격했던 것도 경력사항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무조건 쓰게 하거든요. 예, 저는 그때 네. 못 써가지고. 아. 예. EBS에서는 타방에서 어떤 한 팀에서 뽑는 거라면 타방에서 뽑는 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해? 타방 우리랑 달라? 이럴 수 있는데 EBS처럼 다양한 팀에서 보는 경우에는 내가 잘 모르는 파트에서 대원에서 뭐 최종까지 갔었어? 애니메이션 잘하나 보네? 이런 거에 대한 어필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쓰시면 되고요. 경력이 없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자면 화장품 회사에서 알바한 경험 이런 것들도 쓰셨는지 아니면 그런 건 과감하게 제하셨는지. 저는 관련된 것만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첫 직장이 방송국이었기도 하고 대학교 때 대외활동 전체가 다 기자였어가지고 그런 걸 쓰면 그래도 마이너스 되지 않진 않을까? 플러스가 될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뉴스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각인시켜 줄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건 당연히 강점이 다 썼어요. 되니까 예. 쓰죠. 그냥 네. 인턴도 어쨌든 언론재단에서 했었고 그러니까 다 그냥 언론이나 방송국 기자였어서 경력상에 경력에 그런 그거 걸 쓰죠. 많이 썼습니다. 저는 이거 쓸 때 네. 앞에 이제 뭐 붙었던 경력이나 그런 것들은 뒤에 있는 주요 경력도 쓰는 게 있거든요. 그쪽에 많이 썼고요. 앞에 안 쓰시고. 네, 그러니까 앞에 썼던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일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쪽 일을 했더라도 뭐 어떤 걸 녹음을 했다 그런 거는 적고 그냥 어떻게 하다 어떤 누구를 가르치는 강사였다 이런 것들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르바이트 경험 같은 거는 나중에 그 세부 질문에서 연관지어서 적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적었으나 주요 경력란에는 적진 않았었고요. 그래도 목소리와 연관된 그런 경력들을 좀 최대한 넣어보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뭐 남독봉사로 활동했던 경험들이나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콘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그걸 나갔던 경험도 같이 경력에 적어놓고 네. 저도 희라 언니랑 마찬가지로 타 방송사에 붙었던 것들을 쓰지 않았어요.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안 썼더라도 괜찮습니다. 면접 때 면접관분들이 물어보세요. 네. 근데 일단 처음에 보이면 좋으니까. 네. 네, 연기에 네, 도움이 평가할 때 이렇게 눈짓하면 그래 또 이렇게 하면 또 내가 놓치는 게 있나 하고 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면접 때 면접관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이제 없으신 분들 7년차, 5년차 대신 7년 공부하시고 8년, 6년 공부하시고 뭐 그러셨으면 대충 될 텐데 없는 경우에 이거를 꼭 기재를 해야 될까? EBS는 어때요? 기재를 안 해도 크게 상관은 없나요? 사실- 경력이 없을 때 빈칸으로 둔다. 그 상관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네, 모르고요. 지금 정확하게 잘 문제요. 모르겠지만 사실 일반 회사라고 생각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일반 회사에서 아무래도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 경력란에 무언가라도 채워진 사람한테는 질문거리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질문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 시험과는 별개로 지망생분들께서 저는 다채로운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캐스 예를 들면 뭐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 낭독봉사라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경력을 위해서, 네, 경력을 수학의 위해서 경력을 그리고 위해서.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도요. 네,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낯선 마이크에서 낯선 대본을 접하는 그 경험치를 좀 늘려야 초동력도 좀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조언을 하고 싶은 게 10명 정도 모여가지고 동아구연 단체 이름 하나 만들고 자기들끼리 상 준다. 너무 좋죠. 자기들끼리 상을 준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어떻게 스토리로 만드느냐. 매일 매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 같은 인원이 모여서 우리는 그런 훈련을 했다. 이거를 한 달, 두 달, 세 달 이상만 해도 그거는 사실은 경력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력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보다는, 네. 작성을 네. 해라. 네. 나중에 면접 갔을 때 질문이 나오고 네, 그렇죠. 이걸 경력에 왜 쓰셨어요? 하면 포장하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그게 또 있어요. 경력란이 없어서
비워두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성의 없어. 없다라고 맞아요. 느껴질 수도 네. 있는데 이게 비단 면접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 저희 셋 다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PD님들께서는 자소서를 먼저 보신대요. 봐서 좀 너무 성의 없게 적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아예 안 들으셨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모든 PD님들께서 다 동일하게 보시는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회사고 일을 하는 인력을 뽑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소서, 자기 이력서 이런 것에서 그 사람의 성의와 태도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탈자 보는 거, 그다음에 칸을 비워두지 않는 거,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얼마만큼 잘 표현하고 잘 서술해냈는지 이런 걸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성의 있게 쓰는 게 맞아요. 공사라서 더 그런 그럴 부분이 수도 있을 있-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만 뽑히는 게 아니라 일반 맞아요. PD들이랑 같이 뽑잖아요. 네. 공식 네. 기간에.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한 데스크들이 PD들을 뽑는 거에 익숙한 맞아요. 데스크들이 자소서 딱 봤는데 굉장히 성의 없다. 네. 난 연기로 승부 볼 거야. 뭐 이러면 그 전에 먼저 같이 일하기 힘들겠는데 성의 없는데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채로운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주요 경력에 이력서에 자기소개서 말고 주요 경력에 BC카드 분실신고센터 상담원 상세 내용에 스피치 훈련, 친절 상담 훈련 네. 뭐 이런 걸 적는다. 네. 그러면 귀엽게 봐줄까요? 뭐 이따위 걸 적어? 이렇게는 보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 질문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상에 다양한 목소리를 나만큼 많이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라고 타이틀을 만들면 사실은 그 경력이 되게 훌륭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경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력서에서의 주요 경력도 최대한 간절함으로 네. 붙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포장을 잘 해가지고 네. 일단은 기재를 하는 게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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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궁금해서 질문할 것 같은데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EBS 자기소개서는 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네. 그쵸. 대원 같은 경우는 엑셀로 돼 있어서 분량이 몇 킬로바이트지 뭐 그거 넘으면 안 되는 뭐 그게 딱 있고 그런데 EBS 같은 경우는 자소서가 크게 무슨 제한되는 게 없고 1000글자 내외 네. 네. 요 정도로 이제 나오잖아요. 자기소개서 쓸 때 일단 자기소개 가로 열고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 등 포괄적으로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가 직무 관련 경력 사항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가 직무에 관련해 최근 5년 내에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낸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 자신의 행동 패턴. 자 그럼 한 항목당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포인트를 좀 가지고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의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는 특강 영상이 한만중 선생님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자소서 특강은 찾아가지고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한만중 선생님이 또 EBS 스타일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우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좌우명 어떤 방향, 어떤 전략을 짜고 작성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개뿐만 아니라 사실 이 1번부터 여러 단락들이 다 있잖아요. 좀 다 이어지게 썼어요. 그냥 딱 하나 떠올렸을 때 아 그래 나 이런 사람이지. 아 내가 이런 걸 생각했지. 내가 어떻게 자라왔더라. 나는 어떤 전달 어떤 이런 키워드를 정해놓고 관련으로 다 썼거든요. 자기소개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텔링 식으로 거의 적었어요. 그리고 꼭 EBS 교육방송공사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EBS에 관련돼서 내가 기억이 났던 그런 관련 기억 이제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자라왔던 걸 궁금해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라면서 내가 이쪽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왔지? 그런 걸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장단 같은 경우에도 뭐 장점을 얘기할 때는 자기 장점을 어필을 하되 단점도 전 이걸 너무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단점도 아 제가 사실 이런 게 있는데 뭐 약간 놓칠 수 있는 게 상대방 의견을 너무 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챙기는 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단점 좀 유하게 넘기는 그런 디테일을 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좌우명 같은 경우에도 회사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키워드는 화합이었거든요. 따뜻한 마음이나 화합으로서 다른 이제 새로운 구성원을 만났을 때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불협화음이 없고 다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 좌우명이며 모토입니다. 로 이렇게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자기소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보면은 일단은 가독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계속 다 문장이 연결이 돼 있어서 가독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보게 될까에 예. 대한 게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래서- 자소서를 가리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런 아유. 가독성이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없게. 지금 꽉꽉 차 있어요. A4 용지 하나가 계속 다 꽉꽉 차 있어요. 근데 요럴 때도 연기가 일단 좋으면 이것 때문에 1차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활자들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성실했다. 자소서 적을 때도 네. 대충 적지는 않았다. 그래서 1차는 슬기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와, 저 활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보면 여기 상태를 보시면 일단 이건 활자의 거의 난이거든요. 활자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부터 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3번 직무 관련 경력. 아, 네.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대교 어린이 TV 국기 전속성우 공채 3차 합격, 더빙 사이버펑크 더빙, KBS 3차 합격. 뭐 요런 경력들을 봤을 때 요런 활자들의 난을 경력에서 좀 정리를 해줬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건 하나로 만드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자상한 아빠, 자상한 따뜻함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런 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좌우명이며 모토입니다. 로 어떠셨어요? 저는 저를 표현하는 모든 오피셜리한 자료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읽었을 때 막힘이 없고 어렵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저는 저를 표현하는 모든 오피셜리한 자료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이 노소와 남녀를 다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읽히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기업에서도 이제 PT를 할 때 초등학생한테 앞에 두고 PT를 해도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PT 자료를 만들어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 이유는 제 글을 보는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떤 서사를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모두 다 다른 컨디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글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한자어나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외래어는 안 쓰는 글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줄글일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나. 저는 아이고. 각 그 문항별로 작은 소제목을 달아서 그 소제목으로 쿵쾅쿵쾅 제가 성장 과정에 대한 글의 제목이 쿵쾅쿵쾅이었는데 쿵쾅쿵쾅?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 라고 그냥 궁금해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던져주는 게 좋은 어떤 자극 같아서 그래서 성장 과정은 쿵쾅쿵쾅, 유년기는 그중 제일은 사람, 뭐 대외 활동은 소통의 달인 이런 식으로 각 소제목을 달아서 항목별로 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읽혀질 것. 이건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히라 씨. 네. 네, 괜찮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히라 씨 허락을 받고 요거 참조 첨부 파일로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에피소드 같은 경우가 공감하기 가장 좋거든요. 맞아요. 그냥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보다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네. 일이 있어서 왜냐하면 네. 그런 에피소드를 들으면 직접 이 사람의 과거로 내가 초대받는 느낌이고 맞아요.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니까 훨씬 더 친근감을 갖게 되고 네. 나를 그릴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10살 때부터 수백 개의 제주어로 모르는 것들 아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네, 제주 날다람쥐. 네네네 제주 날다람쥐 네. 그런 거 좀 제주 날다람쥐 청룡기. 막힘이 없고 어렵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자 해나 씨는 1번 자기소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일단 EBS는 공사니까 최대한 포멀하게 적어야겠다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소서 잘 쓰는 꿀팁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 봤을 때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이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해한다고 에피소드를 적으라고 적혀 있어서 저는 정말 그냥 인터넷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뭐 아버지와의 어떤 특정한 유대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에피소드로부터 제가 배웠던 점 그로부터 그게 나의 좌우명이 되어서 나는 어떠한 활동들을 했었다라고 그렇게 아예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서 만들었거든요.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문단을 나눴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게 점점 슬퍼지네요, 뭔가. 네. 사실 지금 송준 씨의 자기소개서는 1차 시험으로 내도 돼요.
저걸 잘 읽을 수 있으면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네, 맞아. 내리실 그것도 엄청나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초견력을 많이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해나 씨 같은 경우도 에피소드로 시작한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활자가 여기 또 문단 나눠져 있지만 활자가 여기까지는 꽉 차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읽혀요. 유년기 시절부터 지상파 방송들을 섭렵하며 보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근데 아버지께 두발 자전거를 배우다 크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아빠가 왜 혼냈을까? 이 에피소드로 나는 뭐를 깨달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걸로 작성을 하시면 이게 인터넷에서 알려주는 좋은 자소서 쓰는 꿀팁입니다. 저걸 잘 읽을 수 있으면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네. 성격의 장단점에서는 단점은 크게 네. 강조하지 않는다. 네. 다, 네. 다 대부분 그리고 공통점으로 단점을 있어요. 쓸 때 단점은 단점을 밝히는 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 그 단점을 단점을 극복할 고치는 때 거. 그거에 아주 포인트가 많은 돼야 내용을 된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단점에 지각이 잦다 절대 안 되고요. 아, 절대 안 돼요. 성실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사실 들어보면 단점이 아닌 걸 단점으로 맞아. 쓰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저는 다소 신중한 편입니다 같은 거. 근데 그건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 될 수 있는 걸 단점처럼 쓰는 게 이것도 인터넷에 있어요. 인터넷에 살펴보시면은 성격의 장단점으로 쓸만한 네. 아주 유용한 유용한 것들이 성격들이 뭐가 있는가 많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걸 보시고 나는 어떤 성격일까 하고 추려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그냥 긁어 오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에피소드랑 곁들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얘 긁어왔구나 뻔히 알아요. 1년마다 몇백 개씩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긁어왔네. 뻔한 거 또 긁어왔네. 이렇게 나를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에피소드가 꼭 필요합니다. 성실하지 않았다. 뭐 그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는데 물론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지만 또 여러분들만의 포인트로 잡았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 아까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EBS는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방송국에서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성우로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으면 그 경험을 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썼던 거는 제가 예전에 이규하 선배님이랑 같이 공익 광고를 녹음했던 사례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것을 계기로 어떤 성우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귀사에 들어가서 나는 그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훌륭한 성우로 발돋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무리되는 글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지원 동기나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은 최대한 구체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저는 성실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아침형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6시에 기상하기라는 제 스스로의 미션을 걸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해냈습니다. 라는 걸 쓰더라도 그런 걸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저는 EBS 이 한국교육방송공사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진행되는 거에 관심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 입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투입되는 것들이 여기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요 근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네이버 그런 웹툰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그랬었던 것처럼 인형극, 내레이션 각종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발빠르게 녹음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제가 투입될 수 있고 거기에 제가 관심이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직무를 수행할 것이고 인형극이라면 뭐 이런 거에 대한 공연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통해서 어떤 공연들을 참고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기술했던 것 같아요.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직무 수행 계획에서는 내가 왜 EBS에 지원을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지 맞아요. 보시는 분들이 얘는 정말 EBS에 들어오고 싶구나를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또한 인터넷에 있는 꿀팁으로 본 건데 그러니까 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먼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EBS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방송사였는지를 제 어떤 개인적인 경험담을 좀 같이 섞었어요. 그런 다음에 전속 성우가 되게 되면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거를 쌓아가고 싶고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나가겠다. 제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적어놨거든요. 1라운드도 얘기를 했지만 뭐든 간에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 설마 모든 방송국 다 복붙해서 쓰시지는 않죠? 네. 네. 절대 그러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다 보니까 EBS 프로그램들을 딱 요 자소서를 보면 EBS 프로그램을 다 아는 것 같아요. 예를 해나 씨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너무 잘 배우셔가지고
여기에 EBS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숙련된 연기자로서 해결을 한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적으시면 안 돼요. EBS에서 듣고 싶은 얘기를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EBS가 거기에서 공감을 느끼면서 접촉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과 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뻔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EBS를 내가 정확하게 탐구를 많이 했는지, EBS의 올해 방송 전략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다 보시고 내가 들어감으로써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내가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할지를 말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EBS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를 하시기 때문에 다양함에 대해서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고 내가 이 일을 수행함으로써 EBS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실수록 좋습니다. 뭐든 간에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직무 관련 경력사항이거든요. 경력사항은 아까 말씀했지만 포인트들을 굉장히 잘 적어주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작성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도움 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근무했던 환경이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환경과 동일한 방송국이다. 이걸 좀 어필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직무가 채널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직무와 필드가 다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어야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늘어났고 성우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말하는 태도, 바른 태도를 갖추었다. 이걸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명료하게 볼 수 있게 그 연도별로 제가 어떠한 뭐 더빙을 했건 녹음을 했건 아니면 어디 공채를 준비하면서 합격했던 내용을 여기에 기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쓰면서 아 이거 딱 보고 편하게 아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고 이런 걸로 아 이 경력을 통해서 시험 합격도 했고 그랬구나. 이쪽으로 뭐 한 18년부터 22년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적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냥 딱 보고 바로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게 이때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때는 그러면 시험을 어떤 걸 보셨어요? 뭐 방송국에서는 어떤 뭐 얘기들을 뭐 해주셨어요? 뭐 그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게끔 네. 그냥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사의 난들을 진짜로 딱 1년에 하나 두 개씩 포인트 되는 네. 것들을 잘 잡으셔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다음에 게임 스튜디오에서, 게임 녹음실에서, 그 다음에 성우 시험 언제 어떻게 합격했는지, 이제 직무 관련 경력 사항이거든요. 네. 사관, 생제 신부님의 편지, 내레이션 더빙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소양까지 어필을 하시면서 난 착한 사람이다,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이미지와 만 경력까지 어필을 잘 해주셨고, 우리 히라 성우님 같은 경우에는 직무 관련 경력 사항에는 회사 방송국에서 했던 마케터로서 일하고 내가 기획했던 영상에 더빙을 입혔던 네. 경험 딱 하나만 쓰셨거든요. 네, 그 외에 경력란에 뭐 게임했었던 거 다 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소서는 좋은 면접을 낳거든요.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면접 때 질문의 기초 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질문거리가 많이 나오게 이력서의 주요 경력란에 내 포인트들을 다 적었다면 뒤에서 또 한번 장황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더 어필하고 싶은 포인트를 어필하셨던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나 씨 같은 경우도 3개로 나눠가지고 크게 성우지망생 카페 운영했던 거, 낭독봉사했던 거, 대학 라디오 동아리에서 활동했었던 것 이렇게 딱 적어주셨어요. 면접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면접 관련된 구체적인 것들은 또 3차 면접 특강 때 다시 오셔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좀 듣는 걸로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소서는 좋은 면접을 낳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낸 사례. 이거 가지고 아마 지망생분들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없으면.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이런 일들을 공부하면서도 직업에 들어가서 투입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성우 되기 전까지는 이쪽에 관련돼서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네. 별로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는 운이 좋게도 여기에 쓰일 만한 경험을 했어서 근데 맞아요. 사실 이것도 이게 이렇게 거창하게 적어놔서 되게 우와
막 이렇지. 그냥 이거 제가 언더 생활할 때 갔는데 이제 대리운전 관련 스팟이었거든요. 근데 그 대리운전 관련 스팟 그 클라이언트가 너무 대본을 한 2분 3분 분량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본 다시 써드리고 거기에서 멘트를 했다. 이 내용을 그냥 이렇게 한 거거든요. 제일 좋은 건 그거 같아요. 자기 주변의 일상에서 일어난 그 거리들을 어떻게 하면 그 스토리를 여기와 관련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냥 작은 경험과 작은 경력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너무 없으면 쓸 거리가 없으니까. 너무 지혜로웠던 게 보면은 여기 또 되게 얘는 회사 생활 오래 했던 애 같은데? 뭔가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직무와 관련한 최근 5년 내에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성과를 낸 사례, 과정과 결과를 나눠 작성. 그랬던 1. 성과 사례. 어떤 일이었는지 한 줄 카풀 공유 서비스 라디오 스팟 2. 내용 기간제 카풀 서비스 내용 3. 과정 더 잘 만들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역으로 카피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제안을 했어. 이런 거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뭐 아니면 쥐가 잘못한 거지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건 나와 하는 같은 작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협력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다시 제안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결과로 광고주 엄청 좋아했다. 행복했다. 나의 성우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아니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카피까지 바꿔주는 고마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독성도 좋고 쭉 읽혀가면서 이 사람 멋진데? 회사 생활 많이 해봤는데?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있겠는데? 라는 장점을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적을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가장 처음에 했었던 더빙이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느꼈던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어느 사람이 누가 얘기를 해도 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뭐 수사님과 일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더빙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거에도 저희 성우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신다. 저는 그 와중에 그 성우가 차지하는 이 분야, 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고 그 첫 경험이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기에 네.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이야기를 전 적었어요. 활자엔 아니지만 읽어보면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좋아요. 이거 조금만 돈 써가지고 이거 좀 검사를 받았더라고요. 애나 씨는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많은 지망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화일 네.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네. 진짜 엄청 쥐어 짜냈었는데 이전에는 근데 어떻게 하나 걸려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성우협회에서 주관을 했던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테스트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 최우수상을 받기까지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마무리는 이렇게 지었어요. 뭔가 어떤 한 프로그램,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이런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팀원이 있다면 무엇인 다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협력에 대한 키워드로 나눠서 적었거든요. 이렇게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걸 구체적인 네. 사례를 통해 가지고 가독성 있게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나는 뭘 했고 좋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요거를 기술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경력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는데 그 스터디를 할 때 뭐가 막혔는데 그 막힌 걸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하는 과정이 나한테 깨달음이 있었고 이 팀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들을 맞아요. 여러분들 없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그냥 막 산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인생을 잘 유심히 관심 있게 주위에서 나오는 딴 사람들이 하는 말 빼고 여러분을 잘 보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던 순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술해가지고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관심이 이거는 많아야만 맞아요. 네. 그래야만 쓸 수 있는 거고 막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다. 회사에서는 성우라는 걸 뽑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어? 어떤 일을 해왔어? 그런 거 작은 거에서부터 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내는 친구구나 라는 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스토리를 여기와 관련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이 질문을 받고 직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내에 열정적으로 몰입하여 성과를 낸 사례 뭘 적을까? 거기부터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 이 얘기를 쓰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기술하면 좋겠다. 까지의 어떤 고민들과 어떤 연산의 과정을 거쳐서 요 결과로 도출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문서 작성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 마인드맵이에요. 에피소드 하나 갖다 놓고 그 에피소드 때 내가 느꼈던 모든 감정 형용사로 다
다 적어놓고 에피소드로 인해서 파생됐던 또 다른 에피소드는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 원인과 결과는 무엇인지 그냥 단어들을 계속 쓰다 보면 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게 과연 내가 여기 이 항목에 쓸만한 에피소드일까? 라고 갸우뚱했던 것들도 사실 다 가치와 의미가 있던 에피소드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목에 뭘 써야 될지 DB조차 나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뭐든 상관없어요. 학창시절에 있었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도 상관없고 내가 어제 학원에 오는 길에 무언가 들었던 생각이라도 그냥 그런 것도 다 마인드맵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스토리로 엮을 수 있을지를 좀 고심을 해보신다면 적어도 나는 이 항목에 쓸만한 게 없는데라고 망설여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인드맵을 굉장히 활용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내가 이 에피소드를 왜 썼는지 이 에피소드가 왜 기억에 남았는지 결국 이 마인드맵 전체를 보면 정리가 돼요. 자기 정리가. 근데 사실 지망생을 오래 하다 보면 오로지 공부하고 시험 준비하고 합격하고 이거에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떨 때 뭘 할 때 행복하고 재밌지? 연기할 때 물론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연기하는 일 말고도 분명히 재밌는 일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강제적으로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전에 10분이라든지 일어나서 5분이라든지 그거 그냥 간단하게만 적어놔도 그렇게 일주일만 적어놔도 데이터가 되거든요. 자소서 쓸 때 자기 소개서잖아요. 자기를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부탁을 하셨어요. 맞아요. 아, 꾸준한 것만큼 힘든 게 진짜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선배님. 그거는 맞아요.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은 할 거고요. 합격의 의지가 분명하신 분들은 아마 조금은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가 바뀌는 변화가 있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작성하시게 됐는지. 마인드맵이랑 좀 비슷한데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이 뭐냐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진짜 아무 말이나 던져버리는 건데 그냥 갑자기 뭐 쓰다가 아 배고프다 피자 먹고 싶다라고 적으셔도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우다다 적다 보면은 2,000자 2,500자 넘거든요. 일단 적어놓고 자세요.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쭉 보시면은 거기서 건질 만한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서 그걸 추려내서 이제 마인드맵처럼 거기서 좀 더 심화되게 적어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항목이 최근 5년 내에 있었던 일이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더라도 뭔가 대외적으로 보여질 만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지망생 생활을 하면서 딱히 뭔가 없다. 그러면은 유튜브로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주도적으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고민한 흔적들,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어떠한 영상이 빵 터져서 조회수가 몇 마리 나왔다. 혹은 뭐 구독자가 얼마나 쌓였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인 거잖아요. 없다면 유튜브라도. 그게 안 됐는데. 선배님 저는 진짜 근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 진짜 꾸준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가장 꾸준하게 한 게 성우 공부예요. 그거 적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꿈과 하나의 열망을 가지고 사계절을 몇 번이나 감동적이다. 우리는 계속 인내하고 있잖아요. 맞네. 그것만 써도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맞네.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서 있는 그 시간의 가치는 본인이 매기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나 그냥 지금 지망생이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라고 생각하고 주저앉기에는 본인들이 걸어온 그 시간 동안 꿈이 하나였어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하나의 꿈을 향해서 사계절을 보내온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시간들을 좀 잘 위로해주고 잘 꾸며주고 장식해주고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5년 동안 자기가 세웠던 성과 같은데요. 그것도 꾸미고 장식할 줄 아는 것도 자기에 대한 사유가 좀 많이 돼요. 맞아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걸어온 길에 대한 그럼요. 것이 나는 계속 성장했어. 5년 지금 6년째 성우 지망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그러면서 맞아요. 쭉 하면서 네. 좌절할 때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버텼고 이렇게 버텨서 지금 다시 이비스 국제까지 그럼요. 왔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찬란한 제 네. 성취의 결과입니다. 1차 합격할 수 있다면 저는 또 하나 성취를 이루는 거겠죠.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만 쓸 수 네. 있으면 감동적인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거 들으시는 분들 다 쓰시면 안 돼요. 다들 성우 지망생 5년 다들 막 5년 6년 뭐야 어느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막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여러분들에 대한 사유와 여러분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쳐다보셨으면 하는 애정어린 격려이며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서 있는 그 시간의 가치는 본인이 매기는 것에 따라 달라져요. 해답이 좀 되셨을까요? 왜 울고 있어요? 왜 그래? 울고 있어요. 감동받으셨나요? 나 또 나 울면 운다고. 네.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아우 여기 오늘 눈물바다네. 그러니까요. 진짜. 지금 또 같이 울고 있어요. 난 저희가 남이 지금. 울면 울어가지고. 좋아요. 자, 아유 나도 또 올라 그런다. 어. 애들 진짜 힘들게 저도 공부하는데. 한잔 주세요. 애들 뭐야? 애들 박수 한번 좀. 진짜잖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이, 진짜 정말. 훌륭하십니다. 훌륭하게 잘 버티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포기 안 했으니까 성우가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언제 합격할지 알았는데 맞아요. 포기 안 했으니까 성우가 되신 거고, 물론 포기 안 해서 성우가 안 되고 계속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는 포기 안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니까. 그쵸? 아 감동적이다 오늘. 아이고 참. 네 좋습니다. 아우 여기 오늘 눈물바다네. 주변 사람과 의견이 다른 경우 자신의 행동 패턴,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충돌을 해결해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뻔한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다를지 한 분씩 한번 어떻게 작성을 하셨는지 어떤 포인트로. 이 항목에 대한 그 소제목이 다름에 대한 태도라고 했는데, 다른 것과 틀린 것에 대한 그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거는 겸손과 저자세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겸손을 하다 보면 자기의 의사표현은 명확하게 하되 다른 사람이랑 잘 융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듣는다라는 걸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듣습니다. 경청할 자세가 되어 있고 타인의 얘기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전 키워드 하나가 좀 공통된 게 있었어요. 약간 화합을 위해서는 제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을 수 있다. 상대방의 의견이 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그 사람이 또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상대방 거 듣고 좀 경청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거에 약간 유순하게 듣고 맞춰갈 수도 있고, 이러다가 약간 이렇게 제시도 해볼 수 있는 되게 부드럽게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를 적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좀 살펴보니까 4번이랑 5번이 조금 비슷하게 흘러가서 좀 잘못 쓴 것 같긴 한데, 저는 대부분의 모든 항목들을 좀 스토리텔링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두갈식으로 쓰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고, 왜냐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읽는 사람이. 읽는 재미 있어야죠. 개인적인 이야기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활용을 해서 적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굉장히 좀 오래 했었거든요. 거의 그냥 주말 빼고 다 만났어요. 새벽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정말 열심히 했었던 스터디였는데, 이게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스터디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던 사건을 가지고 적었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서비스직에서 일했을 때 그 매뉴얼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결과적으로 또 어떤 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또 좋은 반응이 있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제일 좋은 대답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경청, 공감, 해결 방법이라는 방법을 해가지고 내가 조율을 했고, 요거 없애고 요거 좀 늘리자라는 타협을 이뤄냈는데 요게 이런 좋은 선거까지도 또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이 제일 얘는 구체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해봤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기소개할 때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이런 거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아직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조언들을 좀 성의 있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읽는 사람이. 읽는 재미 있어야죠. 지금까지 준비한 시간은 다 끝났고요. 네. 네. 우리 학생들이 질문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빠진 것들만 우리 네. 간단하게 체킹 네. 한번 해보고요. 오늘 네. 감동과 감동과 재미와 유익이 있었던 시간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EBS는 2차가 더빙 시험이죠. 네. 네. 더빙 시험 형식이 어떻게 되죠? 2차 더빙 같은 경우에는 내레이션 A, B 그리고 1인 2역의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시사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이죠? 시사는 시간보다는 2번 정도 그거를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일단 남자 영상부터 먼저 보여줘요. 보통 EBS 시험은 2인 1조로 2인 1조?
아니지. 3인 1조. 3인 1조. 3인 1조고 여자 2명에 남자 1명으로 구성이 돼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가 아니라 네. 같이 들어가는군요. 앞 순서, 그러니까 좀 오전조에 배정됐던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더 지원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마지막에 끝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만 구성돼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조였기 때문에 남자 1명에 여자 2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시사 방식이 남자 영상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자 영상을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대본은 주고 필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5분 정도 더 볼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5분 정도 더 본다는 건 대본을 네. 대본만. 그러니까 영상을 2번 보여주면 그냥 땡이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더 볼 수 대본을 있게끔 볼수 시간을 있게. 주고 그 다음에 가져가셨죠. 회수. 회수하고 회수하고 네. 이제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쵸. 기다렸다가 그냥 머릿속으로 기다렸다가 기억하다가 자기 차례 되면은 이제 되면 한 사람씩 이제 들어가 가지고 세 사람 세 다 명이 세 사람 다 그 한 조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고 들어가요. 한꺼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네. 영상 더빙을 앞에 있는 대본 가지고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2번밖에 안 보는군요. 영상은 네. 2번밖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영상 길이는 어느 정도 되죠? 줄로 기억하는 게 좀 편하다면 4줄에서 5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레이션도. 그랬어?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해나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들 해나만 쳐다보는데 네, 제가 맞는지 확인을 지금 머릿속으로 해야 되는데 정확핀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난감한데요. 근데 그렇게까지 길진 않았던 것 안 같아요. 예, 네, 별로 네. 안 길었고 네. 기억이 나는 거는 저희는 A 내레이션이 명의였었는데 옵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남성우님이 하신 말이 없고요. 효과음, 거기에, 배경음 그리고 인터뷰어의 음. 말들 그런 것만 소리가 들려서 타임 코드도 없었어요. 음. 타임 코드도 없어서 그냥 본인이 영상을 빠르게 보면서 이 말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지 체크를 했어야 됐고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타임 코드가 있었고 이미 완성 결과물로 들려줬는데 실제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할 때는 인이어가 없어요. 어떠한 옵티도 듣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귀에 꽂는 이어폰 네, 없이 안- 그냥 네, 영상만 안 꽂았어요. 보고 네. 더빙을 하는 걸 효과나 뭐 이런 것도 없이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춰서 하라는 거야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근데 뭐 심사하시는 분들도 그거를 고려를 한대요. 입이 안 맞아도 그냥 고려를 하신다고는 했으나 기왕이면 맞추는 사람한테 더 눈이 간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다들 순발력 또 빠른 네. 이런 느낌. 귀신처럼 입을 맞추기 때문에 네. 제가 못 맞추면 아마 못하는 것처럼 보일 거고 그리고 저희 들어갔을 때는 그 전 기수 그러니까 27기 선배들 시험 볼 때만 해도 만약에 1, 2, 3으로 들어가면 1번 내레이션 1, 2, 3번으로 하고 2번 내레이션 할 때도 1, 2, 3 이 순서대로 했는데 저희 때부터는 바뀌었어요. 그게 페어하지 한 번에 못하라고 다. 생각해서 맨 처음에 1번, 2번, 3번 순서로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2번, 3번, 1번 순서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3번, 1번, 2번 순서로 한다든지 그래서 시험 보러 들어가시면 자기 순서 놓치지 않게 오히려 이렇게 주춤하는 동안에 그 긴장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혼자서 1, 2, 3을 쭉 하는 게 아니라 네. 1번 네. 다 같이, 네. 2번 다 같이, 1, 3번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 순서는 순서도 또 달라요. 다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명의 같은 경우에는 옵티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가는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데 저 시험 볼 때는 어땠냐면 아무도 입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는데 제가 입을 떼니까 순차적으로 입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본인이 들어가는 인점, 본인이 나와야 되는 아웃점을 자기가 잘 생각해야 되실 것 같아요. 1인 2역은 한 번 하고 바로 돌려서 다음 역할 하나 애니메이션. 아니 한꺼번에 합니다. 한 큐에. 한꺼번에 네. 1인 2역을 동시에 네. 나와 네. 내가 잠자다. 나와 계속 내가 잠은 자답 스타일로. 심지어 저희 때는 같은 캐릭터였거든요. 캐릭터였는데 근데 얘가 나쁜 애 나쁜 애 하나, 착한 애 하나. 화이트 쌤이 블랙 쌤이 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재밌겠다. 근데 아예 다른 거 하려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네. 해야 네, 된다. 맞아요. 네. 그것도 뭐 나름 네, 변별력이 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따로 스팟 같은 경우는 없나요? 네 없어요. 스팟은 따로 없었어요. 추가되는 없었습니다. 단문은 없고 그걸로 2차는 끝. 네. 네,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난감한데요. 3차 때는 연기 보나요? 연기를 막 먼저 저희가 꺼내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요청을 해주시면 대본이 있지는 않고. 네, 이게 대본은 대본이 없었고요. 연기를 안 본다고 하기에 좀 애매한 게 저희 위키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2차 시험 대본이 앞에 놓여져 있고 그걸 가지고 한 번 시키고 그 다음에 면접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면서 왜 아무것도 없지?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했는데 그때 즉흥 연기를 시켰다면서요? 즉흥 연기 정말 많이 시키셨어요. 즉흥 연기 해보세요. 네, 그냥 이게 질문들이 좀 연계가 돼가지고 왔었는데 가장
자신 있는 캐릭터가 뭐세요?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자 성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아 역할을 자주 맡게 될 수밖에 없는데 목소리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질문은 저한테는 아마 들어왔었는데 그러면 남아를 하실 때 성격을 어떻게 차이를 두고 하시냐 해가지고 또 보여줬어야 됐고 연기를 보여주고 보여줄 수밖에 없게끔 질문이 계속 들어왔어요. 면접에서는 전형적인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을 낳고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를 보는 네, 대본 맞아요. 없이 얼마나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있는지. 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것들을 보는 이화동 거고. 프로그램이 많아서 노래할 일이 많을 텐데 노래를 잘하냐. 근데 사실 전 노래를 못하진 않지만 아 잘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네. 노래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저는 수어로 준비해 갔어요. 노래를. 그래서 아이디어 노래를 하면서 수어를 했어요. 수어를. 네, 그래서 그걸 했었고. 면접은 대회의실에서 하죠. 네. 네.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고 대회의실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게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국어 영어를 좀 할 줄 알았어가지고 잘난 자기소개랑 아닙니다. 그 약간 오케이. 이 한국 교육 그거 해야 돼. 방송사다 오케이. 보니까 얍.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할 줄 아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그냥 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보여주는 거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OT나 이런 것도 다 영어일 때도 있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봐주실래요? 하는 식으로 이제 뭐 만들어 갔던 것 같고. 좋아요. 네. EBS 같은 경우는 이 에듀케이셔널 앞에 E라는 에듀케이셔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성우들은 특별히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육적으로 난 활용도가 이렇게 된다. 영어도 되니까 따로 외국인 안 써도 돼. 내가 하고 한국말 하면서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어. 어학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 그런 거 장점이니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한번 봐주실래요? 하는 식으로 이제 뭐 만들어 갔던 것 같고. 네. 장기 자랑을 준비해 가셨나요, 그럼? 따로 장기 준비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전체 15명 지원자 중에 두 번째 순서였고 여자들 중에 제가 첫 번째 순서였어요. 그래서 그런가 면접관 분들도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상황이셨는지 저한테 장기 자랑이나 뭐 보여줄 게 있는지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준비를 해갔어요. 해갔으나 왜 안 시키지 하고 저는 손에 너무 땀이 나고 그러다가 끝났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장기 자랑 준비를 했으나 못했습니다. 준비한 거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은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분위기가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유 그냥 됐다. 아유 됐다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그분들도 뭔가 그 추가적인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집에 가서 굉장히 후회를 했기 때문에 못 보여준 거. 네, 준비를 했는데 못 보여주고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후회스러워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준비한 게 준비했는데 왜 안 시키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저 뭐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하고 적극적으로 뭐 말씀을. 준비하셨어요? 원래는 그 오은영 박사님 성대모사를 해가지고 웃기는 쪽으로. 네, 그러니까 구성 다큐를 아예 그냥 스토리를 짜갔어요. 그래서 내레이션, 그다음에 뭐 땡깡 부리는 아이, 그걸 말리는 할머니, 그다음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잠깐만요, 막 이러는 거 나오는 그런 식으로 아예 구성을 짜가지고 준비를 해 갔는데 못 보여드리고 왔죠. 근데 합격을 했다. 네. 저는 이제 그 장기 자랑을 두 개를 좀 생각을 해놨었어요. 네. 하나는 1인 2역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뭐 작은 캐릭터가 저한테 단점이 될 수 있잖아요. 소리로 봤을 때 저런 걸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그런 작은 캐릭터 하나 그리고 아빠 같은 캐릭터 하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EBS에서 방영하다 하프와 친구들이라고 그 친구들의 그 우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던 그래서 그 아예 그냥 BFF로 Best Friends Forever라고 아예 그게 표어처럼 있는 그 만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화에 있었던 1인 2역을 보여주면서 저 이런 거 준비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영어를 준비했었다가 영어 말고 그냥 한글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같은 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제가 사실 이게 영어로 준비를 해왔는데 바로 번역 돌려서 한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리고 또 물어보셨거든요. 뭐 보여줄 거 없냐. 노래를 다들 부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두 분도 다 노래를 혹시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노래를 잘 부르는 것보다 귀여운 게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로 그거 뮤지컬 뭐 이런 노래 너무 잘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EBS 스타일로 뭐 디즈니나 뭐 이런 데서도 영화가 많잖아요. 픽사 이런 데서도 많고 거기에서 이제 코코의 그 기억해줘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캐릭터가 진하거든요. 근데 저는 캐릭터가 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어필해가지고 율동 넣어가지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걸 되게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그런 장기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색을 더 보여주고 그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느낌의 장기 자랑을
준비해서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장기자랑을 준비해 갔는데 일단 전 자기소개 자체를 영어 듣기 평가 스타일로 준비해 갔거든요. 그래서 그 수능 시험지 그대로 포토샵을 해서 만들어 갔어요. 그럼 맨 처음에 가면 자기소개해 보세요 하고 맨 처음 얘기를 하나요? 네, 그래서 아. 그걸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그건 안 나눠주지 된다고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넣고 다음을 듣고 그거 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를 시작했고 그것도 나름의 장기자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노래, 수어로 하면서 노래했고 그리고 제 이번 시험의 목표는 제가 EBS에 너무 많이 갔잖아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저는 후회하지 않고 싶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매 차수마다 한 번도 합격을 염원한 적이 없어요. 정말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나는 후회 없이 말끔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잠들고 싶다. 그거 하나밖에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서 시간이 다 끝났거든요. 제 면접 시간이. 그랬는데 저 준비한 거인데 이거 해도 되냐고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랩이었어요. 랩. 많이들 웃으시는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도 많이 웃겼어요. 그 띠띠뽀 랩이었는데 이제 꼬마 기차가 랩을 하는. 네, 그래서 그 꼬마 만들어낸 기차. 거네. 네, 칙칙 폭포 하면서 그런 귀여운 랩이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네 분이 계셨는데 두 분 정도 고개를 푹 숙이셨어요. 그래서 제 귀가 달아올랐지만 그러고 이렇게 인사하고 나왔죠. 후회 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시험의 목적이 합격에 있으면 못해요. 그럼 너무 절박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준비한 모든 걸 오늘 여기 다 풀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신나게 놀 수 있으니까 후회 없이 준비한 걸 다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드려도 괜찮을까요? 더 자세한 2차, 3차 특강은 1차 끝나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초대해가지고 네. 그때 네. 또 그거에 맞는 더 깊은 이야기들 나누고 좀 더 현실감 있고 도움되는 이야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거의 6시간 넘게 함께해 주셨는데 편집은 뭐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3, 4부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전 극회장이었어서 아직까지 버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3번 모셔가지고 유익한 말씀 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올리는 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그에 관한 질문들도 성실하게 답변을 유튜브를 통해서든 댓글을 통해서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 함께해 주신 장이라 성우님, 송준 성우님, 강혜나 성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 6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상태들이 다운되고 있는 게 좀 보이시죠? 아니요. 파이팅 해주시고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까? 네, 좋아요.